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각과 곧 있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FOMC 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FOMC는 사실상 이제 수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고요. 대선도 3월 앞으로 다가왔죠. 시장의 흐름은 국가 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라 믿고, 그만큼 안 보면 또 흐름을 놓치고 후회하실 거니까 이번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선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2022년 3월 9일 수요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는요, 현 대통령의 만기 70일 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일에 시행되어야 하지만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3월 9일 수요일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선 일자는 3월 9일이고 당선된 자는 5월 10일에 취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5년간의 임기를 갖게 됩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는 4명으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44일 후 각 후보들이 민심 잡기에 열심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대통령 선거가 언제인지, 얼마나 임기를 가지는지,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가장 많은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주요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다 보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고 공략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암호화폐가 개미 투자자가 770만이므로 5,200만 국민이 사는 7분의 1가량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무시할 수 없겠죠.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요즘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 이 4글자에 관한 두 대통령 후보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9일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와 함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거기서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ICO 허용,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여기서 STO라는 개념이 생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STO는 ICO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ICO 개념을 금융감독기관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킨 것입니다. 주식 투자와 비슷하게 토큰을 발행하는 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경영권의 일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5천만원 수익 시 비과세, IO 허용, 코인과 NFT 산업 정책 주도, 디지털 산업 진흥청 설립, 부당거래 이익 전액 환수, 해킹과 시스템 오류, 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이 둘의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자산 법제화와 윤석열 후보는 코인과 NFT 산업 정책 주도라는 점이겠네요.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해외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는요, 이번 주에 있을 FOMC 관련 뉴스인데요. 이번 한 달 동안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으로 시장이 얼마나 변동이 컸습니까? 드디어 그것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이번 주로 다가왔는데요. 1월 27일 새벽 4시 FOMC 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이 말하는 모든 포인트들이 앞으로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번 1월 FOMC의 주된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그동안 월가나 FOMC 의사록들은 파월과 브레이너드의 청문회를 통해서 나온 정보들을 대충 요약해드리자면, 이번 1월 FOMC에 대한 컨센서스는 첫 번째로 테이퍼링 3월 종료와, 두 번째로 3월의 금리 인상 시작, 세 번째로 3, 6, 9, 12월 4차례 기준금리 인상, 네 번째로 하반기부터 양적 긴축 시작입니다. 이 시장이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월부터 강경한 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불확실성이라는 해소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증시가 오를 수도 있겠죠. 최근 7차례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이나 헤지펀드 투자자 빌 에크먼이 말했던 것처럼 0.5%의 금리 인상으로 맞붙어야 한다 했지만, 그렇게 하자는 건 지금 1월 장을 보셨듯이 증시기를 다 죽이겠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더 해진다면 올 한 해 투자자들은 초반부터 다 반쯤 죽고 시작하는 거죠. 연준이 그런 걸 원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번 수요일 FOMC의 결과가 시장의 컨센서스 범위 내에서 나오거나 조금 더 활기를 띨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이 나와서 코인 시장에도 많은 회복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들 양측 후보자들 간의 공약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있고요. 또한 FOMC가 수요일 안으로 당겨져 왔기 때문에 이 두 여러가지 암호화폐 이슈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오늘도 코인킹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